네, 이번 시간에는 2019년 가장 인상적이었던,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실 만한 그런 와인들 10가지 선정해 봤는데요. 가장 인상적이고 좋은 와인들은 고가의 와인일수록 좀 그럴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. 비싼 와인이 맛있다라는 거는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, 물론 조금 고가의 와인도 몇 가지 있긴 합니다. 하지만 고가의 귀한 와인들 위주로 하기보다는 같이 복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.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10위 와인은요, 독일 와인 편을 이제 보시면 이제 당도에 대한 이제 독일 와인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, 이제 그 카비넷, 가장 이제 그 당도가 시작되는 가벼운 당도의 그 카비넷 와인인데요. 이제 2018년 빈티지였고요. 그 에곤 밀러라는 생산자는 어떻게 보면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가장 상징적인 생산자입니다. 가장 전 세계에서 비싼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탑 10에 선정을 하게 된 거는, 독일 그 리슬링 와인들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미네랄리티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.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편함의 그 포도의 그 뿌리가 이렇게 내리면서 이제 암석에서 다양하게 흡수되는 그런 어떤 광물의 어떤 그런 캐릭터들이 실제로 이렇게 와인에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는데, 그러한 캐릭터들이 은은한 당도와 함께 얼마나 이렇게 좀 섬세하고 복합적으로 와인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가 결국에는 이렇게 완성도를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가격을 떠나서, 물론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가격을 떠나서 그냥 테이스팅을 했을 때 카비넷 중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,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저도 이제 유명한 뭐 로버트 파커나 이제 뭐 제임스 서클린 같은 이제 그런 평론가들의 이제 100점 기준 점수 기준으로 저도 이제 그 점수를 이제 매겨서 그 점수에 어느 정도 기반한 순위 선정을 했었는데요. 작년에 에곤 밀러 카비넷 2018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94점을 주면서 가장 그 미네랄리티와 그 리슬링의 품종에서, 그러니까 카비넷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복합적이고 완성도 높은 그런 이제 테이스팅 기록을 이제 남겼던 와인이라서요. 카비넷의 정말 끝을 도대체 카비넷이 어느 정도까지 잘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해서 이제 10 와인으로 이제 소개해드렸고요. 세실 트렘블레는 앙리자이에라는 이제 가장 이제 부르고뉴에서 정말 이렇게 신격화된 그 앙리자이에 거의 이제 증손자 뻘이 되는 건데요. 2000년대 초반에는 저도 꾸준하게 테이스팅을 해보면서 그렇게까지 주목할 만한 생산자는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, 보통 이제 BA 비뉴라고 이제 붙어 있는 그 표현은요, 아주 오래된 30-40년 정도의 포도를 보통 올드바인이라고 BA 비뉴라고 표기를 하는 건데, 아무래도 이 세실 트렘블레는 이제 그 대대로 양조자 집안에서 이제 포도밭을 이제 계속 이제 지금 상속을 받으면서 좀 이제 오래된 이제 그 포도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와인을 생산을 했는데, 뭐 여성 생산자들은 그 여성 특유의 또 그 화사함이 있거든요. 그 와인을 양조를 하면서 그 양조자들이 그런 화장을 하는 그런 느낌을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. 르로아라는 이제 그 생산자가 여성 생산자 중에서 이제 가장 지금 상징적인 이제 양조자일 텐데요. 그런 그 르로아 그 여사님이 정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떠오를 연상이 될 만큼, 와, 정말 이제 2017년부터는 대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, 벌써 이제 대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양조 정말 실력을 이제 갖추게 된 것 같구나라고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 테이스팅 노트를 적으면서 제가 이제 95점을 줬던, 그래서 탑 9의 이제 세실 트렘블레 본 로만에 2017년 소개해드렸고요. 다음에 이제 탑 8으로 이제 선정한 와인인데요. 제가 내추럴 와인 편에서도 소개드렸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하는 생산자인데요. 그 얀드류의 와인이고요. 아마 제가 그 연말에 테이스팅을 안 했었으면 이 GC 2015년이 탑 10에 저는 무조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정말 그 와인이 오묘하다라고 다시 한번 크게 느꼈던 게, 주브레 샹베르땡의 2015년 이 얀드류 와인이 정말 1년 전에는 저에게는 거의 DRC 같은
정말 이렇게 DRC 에세조를 마시는 그런 느낌을 줬던 와인인데 정확하게 1년 전을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피노누아의 그런 주시함과 아주 이렇게 소중하게 잘 응축된 그런 포도의 어떤 그 피노누아의 그 풍미가 이제는 좀 숙성 단계로 많이 좀 이제 들어갔다라는 좀 뉘앙스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가장 쉬운 표현으로는 이제 조금씩 이제 잠기기 시작한다라는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2019년에 정말 이렇게 탑 10의 와인을 소개를 드리면서 주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주시를 2020년 이제 올해 드시는데 조금 그 기대에 좀 못 미치면 어떨까 해서 주시를 과감하게 빼고 실은 이제 그 주시만큼이나 그 얀드류가 또 굉장히 좀 잘 만든 DH 블랑도 이제 2015년 빈티지인데 화이트는 상대적으로 이 숙성에 들어가는 보통 이제 잠복기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상대적으로 레드의 피노누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덜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꾸준한 모습을 좀 느낄 수가 있고 1년 전에 비해서 이 DH 블랑은 여전히 가장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모습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더 이렇게 세월도 잘 녹아들어서 2019년에 가장 그러니까 뭐 가격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도 가장 이렇게 만족도가 높았던 제가 그 1년 전에는 95점 정도의 제 나름의 그 레이팅을 줬었는데 제일 마지막 2019년에 제일 마지막 12월 정도에 테이스팅했을 때는 정말 1점을 더 올려서 그래서 한 96점을 줬던 그런 테이스팅 노트가 있어서 탑 8 와인으로는 이 DH 블랑, 얀드류의 DH 블랑 2015년을 선정했습니다. 이제 아마로네라는 그 와인은 뭐 나중에 이태리 와인편에 또 한번 따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포도를 좀 이렇게 말려서 그 드라이된 포도로 이렇게 압착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와 좀 당도가 좀 높게 나타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마로네를 먼저 마시면 이 아마로네의 이 진한 강한 풍미에 상대적으로 그 역치가 높아져 갖고 뒤에 와인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게 느껴집니다. 아마로네끼리의 실은 이제 비교해서도 그랬었는데요. 저희가 이제 보통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마로네와 이제 가장 이 달포르노 아마로네를 이제 메인으로 놓고 저희가 이제 테이스팅을 했었는데 보통 일당 100이라는 뭐 표현이 있잖아요. 달포르노 아마로네는 뭐 가장 또 그 아마로네 중에서도 특출난 가장 또 유명한 생산자 중에 한 명이고 실제로 굉장히 좀 고가의 아마로네죠. 그래서 웬만한 이 아마로네를 다 모아놔도 이 달포르노 한 병이라면 그 아마로네를 다 이렇게 생각을 그 테이스팅 앞에 그 테이스팅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릴 정도의 아주 압도적인 품질을 보여주는 정말 작년에 이 달포르노 아마로네 2006년 빈티지였는데요.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2006년 빈티지가 구하기 아주 어려운 빈티지겠지만 나 아마로네 끝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. 그런 분들이라면 달포르노 아마로네 2006년을 한번 또 꼭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달포르노 아마로네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96점을 부여한 탑 7 와인이었습니다. 프랑스에서 비교한다고 하면 아마도 그 포무롤의 르뱅,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정말 이렇게 혜성처럼 등장을 해갖고 전 세계 그 와인 애호가들에게 스페인이 이렇게 또 뛰어난 와인이 있어라고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해서 실제로는 스페인에서 대표적인 이제 고가 와인이 됐는데 초고가의 와인이 됐는데 거의 평균 가격이 해외 가격이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. 그래서 국내에서도 거의 소비자 가격이 한 200만 원을 상회하는 아주 고가의 와인이라서 저도 정말 이렇게 손꼽을 정도로 이렇게 경험을 자주 못 해보는 아주 귀한 와인이고 실제로 그 핑구스 2011년을 이제 테이스팅을 할 때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말 이 가격이면 뭐 다른 와인들이 생각이 많이 날 수 있잖아요. 정말 20만 원짜리 뭐 10병을 마시는 게 날 수도 있겠다. 실제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는 와인들이 있는데 핑구스 2011년은 굉장히 오랜만에 테이스팅을 했는데 너무나 비싼 걸 알면서도 그 비싼 값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품질을 보여주는 때가 있거든요. 근데 바로 이제 핑구스 2011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작년에 스페인에서는 템프라니오라는 품종이 약간 이제 보르도나 미국의 그 까베르네 소비뇽처럼 가장 이제 토착 품종이지만 이제 메인 품종으로 쓰이는 품종입니다.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요. 그 유사한 측면 중에 하나가 그 팥빙수에 보통 뿌려 먹는 이제 보통 연유가 있잖아요.
그 연유가 굉장히 아주 달고 진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딱 알기 쉬운 아주 이렇게 진한 맛인데 그 와인에서도 그 연유 같은 뉘앙스가 느껴지는 와인들이 있습니다. 단순히 이렇게 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잘 농축이 되면 정말 그거를 이제 발효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당은 이제 알코올로 전환이 되잖아요. 하지만 워낙에 그 과실의 농축도가 좋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와인으로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약간 연유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진한 스타일의 와인들에서 그런 그 영한 시기에 그런 연유 같은 느낌이 나는 와인들이 상당히 저는 완성도가 좀 높은 아주 고품질의 와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전히 핑구스 같은 와인도 굉장히 진한 스타일의 템프라니오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 숙성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어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이제 2011년은 어리지만 여전히 그 진한 모습을 아주 균형감 좋게 갖추고 있어서요. 로버트 파커 같은 평론가도 이제 종종 이제 쓰는 표현이지만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 그 점수 뒤에 이렇게 플러스를 붙이거든요. 왜냐하면 그 점수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핑구스 2011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96점을 주면서 플러스를 옆에다 적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한 10년 이상 계속 좋을 수 있는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와인인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아주 너무 이제 고가의 와인들은 좀 소개를 안 드리려고 했지만 너무나 이제 스페인에서는 또 상징적인 와인이고 스페인 와인을 좋아하시는 스페인 와인 애호가라면 아직 핑구스를 접해보지 않으셨다면 2011년 빈티지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6번째 탑6 핑구스 2011년 소개해드렸습니다. 다음 편에서는 이제 대망의 탑 1을 비롯한 이제 탑5 와인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